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 채널 지혜전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복지 도우미 김복지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지? 65세가 넘었는데 정작 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저희가 지역 복지관에서 만난 77세 이순자 할머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나도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기초연금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순자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알고 계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정말 다양하고 많다는 거 말이에요. 월 수입이 적어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병원비 부담스럽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집 수리도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계신 숨겨진 혜택들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대 놓치면 안 될 5가지 필수 복지 혜택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건강을 지키는 무료 건강검진과 치매 검사. 두 번째, 이동비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교통비 할인 혜택. 세 번째, 집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주거 환경 개선 지원금. 네 번째, 혼자서 힘들 때 도움을 받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다섯 번째,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무료 할인 프로그램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런 혜택이 있다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실용적인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첫 번째 혜택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 혜택, 건강 관련 무료 지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매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검사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먼저 일반 건강검진부터 설명드릴게요. 65세 이상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완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검진이에요. 검진 항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신장, 체중, 혈압 측정, 시력과 청력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흉부 X-레이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도 다 들어 있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간 기능, 신장 기능, 당뇨, 고지혈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6세가 되시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40세와 66세 딱 2번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검진입니다. 여성분들은 골밀도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낙상 위험도를 측정하는 노인 신체 기능 검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강검진도 별도로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68세 이영환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무료 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고 나왔어요. 덕분에 미리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서 지금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이제 치매 검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검사는 약 15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고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1단계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단계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더 정밀한 신경인지 검사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2단계에서도 치매가 의심되면 3단계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뇌영상 촬영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치매로 진단받으면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시면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1년에 36만 원이잖아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럼 이제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반 건강검진은 매년 12월 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표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편으로도 보내드려요. 검진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검진기관에서 대상자 확인 후 검진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치매 검사는 정말 간단해요.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 바로 가셔도 되고 미리 전화하고 가시면 더 좋죠. 전국 어느 시군구 보건소든 상관없어요.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건강검진 받기 전날에는 과식이나 음주를 피하시고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은 금식하셔야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물은 조금 마셔도 되지만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안 돼요. 임신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분들은 검진 전에 꼭 알려주세요. 콘택트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무료 건강검진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건강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돈 한 푼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검사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다음은 두 번째 혜택인 교통비 할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혜택은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통비 할인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이동할 때마다 드는 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큰 혜택인 지하철 무료 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국 모든 지하철을 65세 이상이시면 완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같이 요금이 비싼 노선도 무료입니다. 거리 제한도 전혀 없어요. 어디까지 가더라도 영원이에요. 지하철 무료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무임승차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매번 발급받기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해요. 서울 시민이시라면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 주민이시라면 NH농협지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부산 시민이시라면 부산시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바로 발급해 드려요. 무임 교통카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 무임카드고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예요. 단순 무임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버스 탈 때는 돈을 충전해서 써야 해요. 신용카드 형태는 은행에서 발급받고 버스비는 나중에 결제일에 나가요. 저는 신용카드 형태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환승 할인 때문이에요. 지하철 마이너스 버스 또는 버스 마이너스 지하철로 환승할 때 단순 무임 카드를 쓰면 환승 할인이 제대로 적용 안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를 신용카드로 타고 지하철을 단순 무임 카드로 타면 다음 버스에서 환승 할인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제 버스 관련 혜택도 알려드릴게요. 전국 공통으로 버스 무료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구시의 경우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주도는 65세 이상부터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성남시, 의왕시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비를 정산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왕시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버스비를 환급해 드려요. 그 외 지역에서도 지자체별로 버스 할인 혜택이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기차도 상당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모두 30% 할인입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할인이 되지 않아요. 평일에만 할인되니까 미리 계획 세우고 이용하세요. 국내선 비행기도 10% 할인 혜택이 있고요. 국내 여객선은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70세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저는 매달 병원 다니느라 교통비가 10만 원 넘게 나왔었는데요. 무임 교통카드 발급받고 나서는 버스비만 월 2-3만 원 정도만 나와요.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절약하는 셈이죠.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임 교통카드도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쓰다가 걸리면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30배의 부과금을 내야 해요. 그리고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무임 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바로 신고하시고 재발급 받으세요. 분실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와요.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 환승할 때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는 30분 이내,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는 60분 이내예요. 이 시간을 넘기면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 한 가지, 무임 교통카드로 개찰구를 지날 때 소리가 달라요. 일반 카드는 삐 하고 나는데 무임 카드는 삐삐 하고 2번 소리가 나요. 이건 정상적인 거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이 모든 교통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연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자주 외출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 무임 교통카드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발급받으러 가세요. 몇 년 늦게 발급받으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다음은 세 번째 혜택인 주거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혜택은 주거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집수리 비용을 대폭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살고 계신 집이 오래되어서 불편하신 점들이 많으시죠? 추워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거나 화장실이 불편하거나 계단이 위험하거나 하실 텐데요. 이런 문제들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지원 금액도 큰 제도예요.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95만 원, 2인 가구는
158만 원, 3인 가구는 205만 원, 4인 가구는 252만 원 정도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면서 본인 명의의 집에 사시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이 정말 큰데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져요.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65세 이상이시면 고령자 편의시설로 5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291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냐면 창호 교체, 단열 공사, 급배수 시설 개선, 난방 시설 교체, 전기 시설 개선, 벽지나 바닥재 교체 등이 가능해요. 특히 미끄럼 방지 패드나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같은 안전 시설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정도예요. 신청하시면 소득 재산 조사와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신청 후 1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충분한 지원금이니까 꼭 신청해 보세요. 다음으로 지자체별 집수리 지원 사업도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가꿈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에 있는 20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공사비의 50%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해요. 미끄럼 방지 패드,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등 안전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만 원 이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해요. 창호, 단열, 급배수, 난방, 내선, 수장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73세 임규봉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저희 집이 30년 된 주택이라 겨울에 너무 추워서 난방비가 월 20만 원씩 나왔어요. 그런데 주거급여 지원받아서 창문 교체하고 벽 단열 공사를 했더니 월 8만 원으로 줄었어요. 1년이면 144만 원 절약하는 셈이니까 몇 년 안에 공사비가 다 회수되는 거죠. 이렇게 난방비 절약 효과까지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본인 명의의 집이어야 해요.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경우에는 수선 유지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또한 3년 이내에 같은 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재신청이 안 돼요. 아직 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니까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거나 집이 너무 추우시다면 단열 공사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화장실이나 계단이 불편하신 분들도 안전시설 설치로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고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역마다 지원 조건이나 금액이 다르니까요. 다음은 네 번째 혜택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혜택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정부에서 전문 인력을 보내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고령 부부 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안전지원 서비스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해 드려요. 혼자 계신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죠.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건강 상태나 생활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나 복지 정보도 안내해 드려요. 말벗 서비스도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생활교육 서비스가 있어요.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보건교육을 해드리고요. 우울감 예방이나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요즘 치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간단한 두뇌 활동이나 기억력 훈련 같은 걸 함께 해드려요. 일상생활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실 때 동행해 드리는 이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가사 지원으로는 식사 준비나 청소도 도와드립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집안일이 힘드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사회 참여 서비스도 있어서 여가 활동이나 문화 활동,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요.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할 수 있게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연계 서비스를 통해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의료 연계 등도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대상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일반 돌봄구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로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받으세요. 중점 돌봄구는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로 월 20시간에서 4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간단한 신청서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가족이나 이웃분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해요. 신청하시면 30일 이내에 자격 여부를 알려드려요. 담당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와서 대상자 선정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비스 계획을 세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78세 박순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지내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나서 생활관리사분이 주 3회씩 안부 전화 주시고 주 1회 방문해 주세요. 덕분에 외로움도 많이 달래지고 건강관리도 잘 받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로 큰 도움을 받고 계세요. 혼자 계신 분들은 고독사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상생활 지원을 받아서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자주 돌봐드리기 어려운 경우에 정말 유용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셨는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에요. 1년 후에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비스가 더 필요하시면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최근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안심 서비스도 추가됐어요.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나 태블릿 PC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알림이 가요. 문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콜센터 1566-3232로 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요. 혼자 계시면서 외롭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이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 5번째 혜택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5번째 혜택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무료 및 할인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다양한 문화생활을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이런 혜택은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어떤 시설들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궁과 국립공원 무료 입장부터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이시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모든 고궁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종묘, 조선왕릉 같은 문화재도 무료입니다. 국립공원이나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무료 입장도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무료 입장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서는 공연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립국악원 같은 곳도 50% 할인됩니다. 영화관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반 영화관에서 65세 이상 할인을 제공하는데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시간대별로 할인율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전국 2,000개 이상의 문화시설에서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영화관은 이날 저녁 5시부터 9시 사이 상영하는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어요.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같은 주요 공연장도 할인을 제공하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은 무료 관람과 함께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템플스테이나 휴양림, 놀이공원 같은 곳도 할인 혜택이 있어요.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어요. 요가, 댄스, 미술, 음악, 외국어, 컴퓨터 등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수강료도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아요. 또한 2025년부터는 통합문화 이용권이 14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인데요. 영화, 공연, 전시회 관람이나 도서, 음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71세 김영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제가 원래는 집에만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무료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매주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문화해설사 분들 설명도 들으면서 역사도 배우고 있어요. 무료인데다 에어컨도 시원하고 벤치도 많아서 쉬기도 좋아요. 가족들이 제가 생기 있어졌다고 좋아해요.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시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외출도 하고 다양한 것을 보고 들으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활용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각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특별 이벤트나 전시회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또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는 매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역별, 장르별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지역 내 문화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하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문화 혜택들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나이 확인 후 바로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5가지 복지 혜택, 지금 바로 활용하세요.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런 혜택들을 꼭 알려드리세요.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함께 나누며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전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